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아가던 10년차 직장인 K씨. 평상시 내가 사업을 하면 누구보다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 상품을 잘 홍보할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K씨는 직장을 퇴사하고 소규모 창업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거꾸로 적자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흔히 포장만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나의 노력에도 나의 상품에 눈길 한번 주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포장과 진열만 잘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경우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광고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멋진 모델까지 써서 소비자에게 더 자주 보이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이와 반대로 진심을 담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잘하는 것, 보여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 제품이 사람들 눈에 띄고 소비자에게 쉽게 구매 욕구를 다가가게 하는 그 무엇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법칙, 좋아 보이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이 내 속에 오랜 시간 기억하고 있는 좋은 상품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머릿속에 억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각 속에 우연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해당 브랜드와 상품을 기억시키는 일입니다. 예시로 베스킨라빈스의 핑크색은 왜 유독 강렬하게 기억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쁜 핑크색이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핑크색을 간판, 스푼, 리본, 점원들의 유니폼 등 다양한 곳에서 반복인 듯 아닌 듯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자주 노출시켜 뇌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는 잔상을 남기는 색채의 지각적 특성을 응용한 것입니다. 반복 노출된 핑크색은 한번 방문한 고객의 기억 속에 남아 다른 곳에서 핑크색을 보기만 해도 이 브랜드가 떠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초록색, 엔젤리너스는 짙은 노란색을 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유독 잘 들어오는 것에는 확실한 주제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트 역시도 노란색으로 기억하는 것은 주제 색상인 노란색을 반복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유니폼, 쇼핑카트도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을 했죠. 일반 슈퍼마켓은 어떨까요? 대개 흰색, 빨간색, 초록색 등등 마구마구 섞여 있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주제 색상의 반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제 색상에 대한 개념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색상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뿐만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연구하라. 매출을 10배 이상 끌어올린 과일 가게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어느 과일 가게의 일입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싱싱한 야채와 과일이 평범한 과일 박스 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보면 좋은 물건이란 걸 알 수 있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일을 부각시키기 위해 꽃집에 들려서 큰 잎사귀 한 줄을 사다가 사과 주변에 잎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붉은 사과는 붉은색과 상반된 초록색 잎사귀 테두리 덕분에 훨씬 더 싱싱해 보였고 그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 사과는 금방 다 팔렸다고 합니다. 생선의 경우는 붉은색 위에 진열하는 것보다 푸른색 위에 진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 하늘, 얼음 등을 암시하는 차가운 계열의 색상이 생선을 훨씬 더 싱싱하게 보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마다 제각각 맞는 색의 배열과 매칭이 있고 최적의 색 조합은 매출과도 바로 연계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그저 떠돌게만 하는 곳과 눈길이 머물고 발길이 멈추게 하는 곳은 어떻게 다를까요? 셀카를 부르면 매출이 20% 오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우리는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셀카를 찍으면 얼굴이 평상시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스시집에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음식이 예술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명 빛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색 온도는 일출 뒤 1시간 후의 색 온도, 즉 3500K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호텔 화장실의 약간 노란빛이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현재 3억 명을 돌파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쁘게 만들어 달라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누구나 사진이 멋지게 나올 것만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식품관 고메이 사구사도 셀카 촬영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매출 상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메이 사구사는 다른 어떤 백화점 식품관보다 각종 SNS에 더 많이 포스팅이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매출도 2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작은 부분의 변화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떤 사업 분야이든 사고 싶게 만드는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철학이 있어야 하며 그 철학은 분명히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삶에 좋은 영감을 주는 채널 생각 속의 주머니를 구독하고 발전적인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